기술의 우위는 파우치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LG 엔소에서 망간리치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네. 쿠프루비엠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향후에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LG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아예 100% 다 실리콘만 쓰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인 진보 방향은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나노의 세계로 가야 된다. 예. 네, 이래서 어쨌든 신재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 한국 자체도.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 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선진 기술을 다 연구하고 있는데 발표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중국의 CAT에 뭐 새로운 기술 발표하는 거 없나? 테슬라가 뭐 또 새로운 얘기 발표하는 거 없나? 얘기하면 그것만 듣고 와서 지는 그것만 아니까 그것만 대단한 기술이 있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답답하죠. 최근에 이제 이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우치형 셀투팩인데, 중국 애들이 이제 셀투팩이 우리 훌륭한 기술이다. 셀투팩 2.0을 이제 해갖고 기린 뭐 CAT의 기린 배터리를 하면은 이제 뭐 저기 1000km를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아 갖고 그래 우리도 셀투팩 할게. 근데 이제 셀투팩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 중국 애들이 하는 거는 이제 각형이에요. 그래서 참기름통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기름통을 이제 이렇게 몇 개를 이제 연결해 갖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러면 참기름통 자체가 단단하니까 굳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모듈이라는 단계를 생략을 해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생략해 갖고 쓰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파우치형이라는 거는 이제 라면 봉지예요. 넓적하게. 라면 봉지는 이거 흐느흐느하잖아요. 이걸 그냥 해갖고 넣으면은 당연히 안정성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갖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플라스틱 케이스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을 제거하기가 다 구조상 파우치는 어렵고, 이제 중국이 하는 각형은 쉽고, 그래서 이제 중국만 셀투팩을 했는데, 그거를 마치 중국만 갖고 있는 훌륭한 기술이고 한국은 셀투팩을 못하니까 기술력이 뒤처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LG에서 짜증나가지고 그래 내가 파우치도 이 어려운 파우치를 갖고 내가 셀투팩을 한번 만들어봐 주마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년에 상용화 예정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진짜 기술이죠. 라면 봉지를 이 흐느흐느한 라면 봉지를 갖고 그걸 어떻게 단단하게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이제 셀투팩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셀투팩 이것도 중국이 자랑하는 기술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조차도. 사실 그동안 뭐 배터리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파우치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특징들을 막 나눴었잖아요. 일단 기술의 우위는 파우치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 라면 봉지에 담아갖고 만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거 하는 거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어려운 거 하는 거죠. 대가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게 뭐 또 비슷비슷하면 쉬운 원통형이나 각형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원래 그 이제 진행 방향을 보면 명확한 게 처음에 나온 게 원통형이고요. 이제 우리 그 AA 사이즈 건전지 그거 조금 더 커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통형에서 각형으로 갔는데 왜 각형으로 갔냐면 테슬라 모델 3의 그 원통형이 4,300개가 들어가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캔 개수를 줄이자 해서 각형으로 간 거고, 각형 가면 한 700개, 800개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각형을 해서 그 캔이 그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와 부피를 차지하니까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비닐봉다리에 담자 해서 나온 게 파우치형이에요. 파우치. 그 요번에 그 GM인가요? 배터리 그 불난 것 때문에 뭐 단종하겠다. 볼트.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불난 것 때문에 단종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2021년에 불났던 볼트 그 EUV 단종을 하는 거고, 그냥 이유를 딴 거고. 그게 아니고 9세대 모델이에요. 그게 9세대 모델이고, 그거를 이제 얼티엄 플랫폼에서 나온 이제 전기차가 옛날에 그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서 만들지 않은 구형 모델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낮거든요. EUV를 볼트를 대체하는 모델이 나옵니다. 이코녹스 EV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당 가격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될까요? 아마 3천만 불, 그 정도니까 3,500만 불에서 그거 저가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LFP 안 들어간다니까요. 거기 NCMA 들어간다니까요. 아, 거기도? 예, NCMA 파우치형 들어간다니까요. NCMA 파우치형에서 저가형도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거기 납품하는데 NCMA 그 지리콘 첨가지 우리가 납품하는데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좀 그렇다 하면 좀 그런 줄 알아요. 좀 우기지 마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배터리 아저씨를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되면 그 같은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그 볼트하고는 이제 차종이 겹치니까 이 이코녹스 EV가 나오면은 볼트는 단종시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가 돼서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좀 느껴졌는데 저도 보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화재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파우치가 그래도 가장 안정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파우치가 제일 불안정한 겁니다. 파우치가 오히려 불안정하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볼트 불난 것도 파우치에서 난 거예요. 파우치가 근데 이제 그 불려 가능성이 높은 거일수록 하이 퀄리티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불을 한번 내보면 이제 그걸 경험 삼아 갖고 앞으로 불이 안 나는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이제 파우치는 아마 LG나 LG SK가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른 회사들은 파우치는 손 못 댈 것 같습니다. 기술력 때문에.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일단 한번 완성했다고 하면 한 2주 정도는 일단 기본은 한번 불나 갖고 물어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크네요. 그럼에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 기술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무슨 뉴스를 보니까 그 배터리 전기차 화재의 순식간에 번지더만요. 이게 무섭게. 그러니까 이게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이게 불을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차 밑바닥에다 넣어가지고 아래쪽에서 물 쏴줘가지고 쉽게 끈다. 이런 기술을 뭐 발견했다.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제 그거 차를 들어갖고 수조에다가 담궈갖고 그렇게 끄는 건 제가 봤습니다. 이게 밑으로 그 차체 밑으로 그걸 판을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올려서 분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꺼진다고 몇십 분 만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럼요.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겠네요. 되죠. 참 요거 그 셀투팩 요 밑에 보면 이 얘기가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 밑에 보면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요거는 그때 이제 말씀 한번 드렸고 망간 함량을 높인 망간 리치 배터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 망간 리치가 아까 에코프로 BM이 얘기했던 하이 망간하고 같은 거예요. 용어만 망간을 하이하겠냐, 망간 리치하겠냐 이런 표현이 자존심인가? 같이 통일을 하지. 통일하면 되는데 그래 꼭 저렇게 하더라고. 요새 또 그래갖고는 이제 또 미드니켈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야.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쨌든 간에 표준화된 지금 이제 명칭이 없으니까 그 LG 엔소에서 망간 리치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그에 들어가는 양극재 어디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하이망간 양극재 누가 개발한다고 그랬죠? 에코프로? BM?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B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향후에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보면 에코프로 BM의 기준에 이제 그동안 단점으로 하나 좀 이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SK온하고 삼성 SDI 쪽만 넣고 이제 배터리에서는 절대 강자인 LG 쪽으로는 납품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엔솔하고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에코프로 BM의 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같은 거였는데 만약에 LG 엔솔하고 거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빨리 걷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공매도 치신 분들. 공매 많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에코프로 BM에? 에코프로 BM에. 그게 300개, 3,000개 종목 중에서 1등이라는 거잖아요. 형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빨리 걷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표정은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내 돈도 아닌데 왜 내가 걱정해요. 그냥 척만 하는 거지. 우리가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까 그 염호, 우리 포스코홀딩스 그 정치적 이슈로 언제든 또 국유화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생각지 못한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어떤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 점검하시기 전에 그 점검 안 하셔도 앞에 잘 될 거고요.
그 제가 네 개 신개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아, 또 있어요? 예. 그거 좀 그거 마저 하고 두 개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요거 좀 세 번째 좀 띄워주십시오. 퓨어 실리콘 배터리라고. 이건 뭐예요? 예, 음극재 이제 실리콘 함량을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5%에서 10%, 뭐 이제 10%에서 20%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LG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아예 100% 다 실리콘만 쓰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진보입니다, 저거는. 그래요? 그게 어떤 면에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음극재에 이제 흑연을 넣잖아요. 네. 흑연이 안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죠. 쓰는데 흑연을 쓰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 예, 실리콘 함량을 계속 높이는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제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는 문제가 생겨갖고 5% 10% 늘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5% 10%뭐 조금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LG 쪽에서 기술 개발한 거는 스텝 바이 스텝 다 때려치우고 흑연 다 빼버리고 완벽하게 바로 다 실리콘 100%로 가자 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저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게 상당한 기술이네요. 예. 저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원래 양극재가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양극재 쪽이어서. 근데 저렇게 되면은 음극재 쪽에서도 에너지 밀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고, 근데 이제 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게 과제였는데. 덴트라이트가 뭐예요? 그 이제 실리콘 그 금속 가루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 결정처럼 자라갖고 삐쭉삐쭉해서 이제 분리막을 치어갖고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상처를 주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게 결국은 실리콘 크기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5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줄여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갖고 이 관련된 회사들은 나노 기술을 다루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양이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발포제가 이제 그 분체 기술이라고 파티클 테크놀로지, 이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들을 다루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기술이 2차 전지 전반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면은 1마이크로가 한 1000분의 1mm니까 이제 1000분의 1mm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쭉 놀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1000분의 1로 떨어지면 그게 나노거든요. 나노 단계까지 지금 이제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이 지금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 나노 기술 관련돼서도 많은 연구 개발이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노 기술을 갖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침투율이 되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크기입니다.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니까. 1000분의 1이니까. 침투율이 좋아진다?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듣고 와서 저도 듣고 와서 외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쪽에서 치고 들어오시면 답변 안 나갑니다. 저 노캐스 질문 안 받는다. 아니 전에 그 화장품 쪽에서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흡수율, 침투율을 확 높였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암만 해도 이제 침투율, 흡수율 입자가 작으니까. 훨씬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나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나노 신소재. 그래서 제 8종목 안에 나온 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리튬황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LG는 이거를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리튬황은 이제 양극 소재를 NCM, NCA, 뭐 NCMA 이런 거 다 버리고 황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황은 싸니까. 싸면서 보시듯이 이게 잠재 최대 에너지 밀도가 이게 2,500W/kg까지 나오거든요. 더 높아진다. 지금 실제로 이제 구현된 게 410W/kg까지 구현됐어요. LG에서 개발한 게. 그게 21년 가을쯤에 이게 이제 시제품 형태로 개발돼 갖고 실제로 이제 리튬황 배터리가 탑재된 드론을 실제로 한번 띄워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가 좀 나가 있는데 여전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내구성이 많이 낮다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10년 타야 되는데 이거 해갖고는 뭐 2, 3년밖에 못 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덴트라이트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또 나노 기술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를 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이제 기술적인 진보 방향은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나노의 세계로 가야 된다. 나노 쪽에서 가장 이제 오랜 기간 연구하고 앞서 있는 회사가 저는 나노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소액만 잘 모르니까 알면은 제가 왕창 찔렀을 때. 그렇죠. 예, 그렇게. 그죠. 왜냐면 이 기술 여러 개 중에서 예, 최종 예. 승자가 어떤 기술이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방향은 이제 마이크로 단위에서 좀 나노 쪽으로 이제 한 단계 내려오는 더 미세한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다들 이제 연구진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선제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이런 거는 좀 관심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꼭 우리가 성능을 높이고 기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게 꼭 LFP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럼요. 차세대에서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보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작심하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좀 준비해갖고 좀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자꾸 LFP만 얘기하니까 LFP가 LFP가 다가 아니라고 답답하네 정말. 근데 이제 지금 저기 기술 개발 예, 뭐라 예. 그럴까 단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상업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거의 이제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직전 단계예요? 그럼 25년, 거의 완성된 예, 거네요. 25년, 26년이고 리튬 항만 조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수명 문제 이런 거, 덴트라이트 이런 문제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앞에 세 개는 한 25년, 26년에 거의 상용화되는 걸로 지금 이제 방향이 다 잡혀 있는 거고요. 네. 리튬 항은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제품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여서 LG 쪽 얘기는 27년, 28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때도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튬항 배터리를 LG엔솔이 개발하게 되면 진짜 그거는 이제 시장의 판도를 아예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이제 좀 그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주력 가장 슈퍼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양극재라고 보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이 소재 관련 리튬 황에서 이제 양극 소재로 황이 쓰이는데 그거 기술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LG 화학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양극재 그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LNF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LNF 아니에요. LG 화학입니다. 2018년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글로벌 탑10 양극 회사 중에서 한국 회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LG 화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원래부터 LG 화학이 양극재 쪽 기술 개발 오래 했었고요. 하다가 한 2019, 20 무렵에 이제 방향을 울트라 하이니켈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제 너무 좀 이게 에너지가 이제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반개 회사인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LNF한테 너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접근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때 이제 이 재무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갖고 그 전에도 한번 이제 그 LG 얘기 듣고 이제 LCO라고 리튬 코발트 망간, 리튬 코발트, 산화 코발트, 그 이제 양극재 개발한다고 이제 하다가 돈만 날리고 회사가 되게 어려워졌던 지금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울트라하이니켈 하자고 할 때 이제 좀 뭐랄까 좀 꺼렸고 LNF가 그거를 받아갖고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주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근데 그 원천 기술은 사실 LG 화학 거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말씀 들어보니까 LG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네요. LG 화학도 그렇고 엔솔도 그럼요, 그렇고. 그럼요. 그 원래 하나였으니까. 하나였으니까, 예. 그 30년 됐으니까, 30년 넘게 됐으니까. 예. 업력의 짬밥을 절대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제가 앞으로는 양극재 5대 천왕에 제가 넣으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울트라하이니켈 조만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쪽하고 이제 LG 쪽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대 천왕으로 제가 승격시켜 주려고 하는데. 신소재? 그거 어떻게 뭐 트로피 좀 하나 만들어서. 예, 승격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그렇게 여기 적응할 수 있는 게 업력이 그 회사 진짜 오래됐어요. 세안미디 아시죠? 네, 예전에 필름. 비디오 테이프. 그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세안미디어. 수원에 있던 그. 충주에 있던데요. 수원이 충주. 그게 SK시구나. 예, 예, 충주에 있고요. 그게 세안미디어 때 잘 나가다가 이제 2000년 이렇게 들어와서 비디오 테이프 이제 사라져갖고 그렇죠. 회사가 망했잖아요. 예. 원래 세안미디어 때는 이제 삼성가였고 망한 거를 LG가에서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좀 LG화학이 우리 같이 양극재사 배부자에서 하다가 한 번 더 말아먹고 그 저기 PE 쪽으로 갔다가 이제 PE에서 좀 PE가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여기 LG가에서 다시 한번 좀 돈을 모아갖고 2019년에 다시 사갔어요. 2019년에 다시 사가서 그때부터 이제 권토 중내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20배 주고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LG가이기도 하고 삼성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삼성에도 납품할 수 있고 LG도 납품할 수 있죠. 아무래도 2년은 무시는 그럽니다.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게 다 까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양극재하고 배터리 회사는 개발할 때 양극재 기술을 배터리 회사한테 다 까고 배터리 회사도 자기들이 기술 진척 방향을 양극재 회사에 다 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또 일가고 하면 아무래도 믿음이 가죠.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드님? 둘째 아들, 그랬을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창희 씨인가 첫째고 이창희 회장이 아마 이창희, 이맹희 이창희, 이맹희, 이맹희 이창희 그러네요. 예, 둘째 맞습니다. 아드님. 예, 맞습니다. 네. 아유 참 오래전 기억을 또 떠올리게. 예, 예. 그러니까. 아, 예, 예. 아, 이거 나이 나와서 안 되는데. 지금 아까 예. 일단 그 우리가 좋은 거는 이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예. 아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딱 또 약점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항상 이렇게 리스크 요인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예. 아까 어떤 그 광산의 정치적 이슈에 의한 불안전성 이거는 하나 우리가 좀 짚어봤고요. 또 그게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 댓글에 항상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 그렇지. 없다고 그럼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아저씨를 못 믿거든. 네, 알겠습니다. 믿어야 천국 가죠. 자꾸 이렇게 불신해갖고 믿어야 천국 가죠.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불신지옥. 그 하긴 그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예. 엄청난 그 믿음이 있어야 그럼요, 확신이 그럼요. 있어야 예, 하는 예, 거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기면 또 예. 그거 가지고 얘기가 예, 나누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네, K배터리 레볼루션 저자시죠. 요새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사인 좀 하나 받아야 되겠는데 나중에 어디 좀 예,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으려나. 네, 오늘 박순혁 이사님 모시고 네, 재밌게 한번 또 우리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순혁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